근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가 논의될까요? 아니면 친윤들과의 무언가 이슈들이 많이 불거져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어제 했었죠. 네네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 네. 그때까지는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겠다. 본인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랬죠.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윤 쪽에 이제 김대식 의원이죠. 오늘 전화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 네. 비대위원장도 같이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어떤 뉘앙스를 펼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비대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랬죠.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혼자 있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비대위원을 선임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거기에 지지해주는 의원들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물러나라. 또다시 선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고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보면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임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임기는 개혁이 끝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갈 의지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자기가 하겠다. 책임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방향성이라든지 어제 던진 개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요. 네네. 9월달 전대, 그 전대 시기 문제는 아직 유동적이고,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직 이것을 전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혁신형 비대위 체제로 조금 더 가는 게 맞는지, 굉장히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조금 아직 이렇게 의논이, 그러니까 논의가 어떤 모아졌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답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답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원들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이런 축제를 즐길 때인가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오히려 당권 다툼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은 특히나 그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9월 달까지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 하더라도 실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는 합니다만 전당대회 기간이 2달 걸리잖아요. 그럼 7, 8, 9월 달 초에 전대 연다고 한다면 거의 그 전당대회 준비하는 비대위원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 한다 해서 특별하게 7월, 8월 더 한다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를 그냥 개최하고 어떤 준비하고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하는 정도의 비대위원장으로서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전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과감하게 저렇게 치고 나오는 것이 뒤에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친윤이냐, 김문수 쪽이냐, 안 그러면 친한 쪽이냐. 글쎄요. 그 뒤에 어떤 세력을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아니면 단독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세력과 손잡고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원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도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만난 적은 있는데 어디 개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디 개파랑 손잡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의 어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자기가 굳이 친윤하고 손잡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개파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이지 정치를 장기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굳이 이 순간에 한동훈계 아니면 친윤계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아서 자기가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독자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원들 어떤 개파랑 손잡아서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냐. 그럼 35세의 나이에
그런 분별력 있는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길게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한 4, 5년간 정치를 했었고 만약에 개파에 손잡고 뭐 그렇게 할 사람이었으면 천하의 용인 중에 하나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따라서 개혁신당 갔겠죠. 그럼 김문수 씨가 비대위원장을 김용태를 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의 관계는 또 어떻지? 보완하는 관계? 김용태 의원이 누가 자기를 시켜줬다 해서 거기에 휘둘린다고 생각하죠. 아, 그래요? 저분의 스타일은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말수는 별로 없으세요. 사석에서도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누구한테 휘둘려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개파와 손을 잡았을 때 본인한테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이득이 돼요? 저도 설주한 변호사님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9월 전당대회 제안대로 저는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면 오히려 더 빨리 앞당겨서 안 돼요. 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요. 만일 앞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야당은 집권 여당은 너무 강하고요. 야당은 너무 약합니다. 너무 한심하고 정말 질이 멸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끼리 얘기한 것처럼 자통당에 와서 접수하려고 넘볼 정도로 이런 너무나 호락호락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시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파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저는 그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5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방향성이 제일 마지막에 상향공천 요것만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김용태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 특히 제안 중에서 지금 당무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 부당하게 교체했던 과정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은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정천 옥토님께서도 글을 주셨는데 김용태 위원장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맞다 쳐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반박할 게 몇 개 있지만 대세적으로 맞다 쳐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안을 왜 대선 전에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있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뭐 포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 외에 있는 인사들, 특히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 외 인사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김문수가 뒤에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천목회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천목회에서 나온 얘기였었어요. 김재섭 의원이 거기서도 나온 천목회 멤버시죠? 멤버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냥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김재섭 의원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수도권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론이 정해지는 게 대부분 TK 지역, 다선 의원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당론이 결정이 되는데 그 당론이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고 상식에 맞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맞는다고 다 따라가죠.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론이란 것들이 대부분 민심하고 굉장히 이반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맞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의총을 통해서 그냥 의원들의 결론을 그냥 당론이라 정하지 말고 당협위원장들,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정말 젊은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당론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맞죠.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정말 답답해 죽으려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민심 등은 그렇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그랬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김문수 글쎄요. 그리고 김재원 씨 이제 그냥 김재원 씨죠. 뭐 김재원 씨는 당협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김문수 쪽에 계시긴 하겠지만 네네. 저는 뭐 그러한 부분이 김용태 뒤에 김문수가 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의외로 약간 고지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고지식해요. 그래서 본인 고집이 딱 서버리면 뭐 김문수고 나발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대선 때는 왜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아마 안 대선 때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어느 편에 서서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김용태 의원이라고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솔직히 김용태 의원 정도면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고 뭐 이제까지 뭐 개파색이 없었잖아요. 뭐 누구의 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대선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또 비대위원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후보여야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도 또 나와버리면 이건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뭐냐 후보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고 있느냐 약간은 이게 결이 달라버리면 오히려 언론으로 하여금 아니면 상대 민주당으로 하여금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렇죠. 하에서 아마 저는 대선 전에는 조금 맞습니다. 목소리를 줄였던 건 아닐까. 맞아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으면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번에 민주당에서 권리 당원들한테 20% 정도의 그걸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투표 권한을. 네. 왜 우리 국민의힘도 우리 책임당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안 주는 그런 문화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국민의힘도 아마 저는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강성 지지층 등이 거기도 많아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자통당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우려하는 게 자통당 세력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성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정말 거기는 강성들이에요. 그 당원존이라고 그 민주당사 2층에 가면 당원존이라 해서 그 당원들이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회의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엄청 세요. 발언도 엄청 세고 뭐 진짜 뭐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은 그냥 작살나요, 진짜. 오히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 자통당하고 뭐 제가 자통당이 어떤 세력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게 좀 너무 강성이다 보니까 그냥 얘기는 하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에 아마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맞아요. 예, 민주당, 그 국민의힘도 이제 아마 조금 더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당원이 좀 많아야죠. 당원 수가 너무 적어요. 특히나 책임당원의 수가 100만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료당원이 250만에 가까워요. 그걸 조금 당원 수가 많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돼. 그러네. 우리가 77만 명 정도. 그러니까. 너무 안 돼요. 그 정도가 77만 명. 당원 가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원 폐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여기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근데 당이 잘하면 맞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맞아.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로 얼마나 많은 당원이 빠져나갔습니까? 아작났어요. 근데 뭐 저도 보면은 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상식에 부합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김문수 이제 전 장관님과 함께 현충일 때도 마찬가지 현충원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또 식사도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뭔가 불안하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뭘 했을까라고 제가 쫙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대선 전에 11월 달에 보면은 굉장히 단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들도 보면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심정도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 그렇게 특별한 얘기 안 했었는데. 아, 제가 그래요?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래요? 뭐 항상 뉴스를 듣는 사람이지만 그때 김용태 의원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뭐 제가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넘어갔던 걸로 알지. 제가 그때 김용태 의원이 정말 기억날 정도로 뭐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뭐 저도 뭐 모르죠. 김문수 후보랑 뭔가 이 단기간에 뭐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용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누구 따라가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쵸. 따라갈 거였으면 이준석 따라갔죠. 진작에. 저 속보 거기도 안 되는 방금 거죠. 속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속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민의힘에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김용태의 임기 연장을 논의하고 아니 있다라는. 이게 왜 자기들끼리 해? 아니 뭐 여기가 아니, 중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래요? 왜 중진만 아니 그래요? 왜 사선 의상들이 무슨 당 대표예요? 뭐 당의 황당하네. 주인이에요? 야, 지금 당내 4선 이상의 이러니까 중진 문제야.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은 중진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당 비대위원장 김용태를 사퇴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지금 전해준 거죠. 당 중진들이 김용태를 사퇴시키자는 의견을 지금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밑에 글을 전달했고요. 읽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조 의원은 저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 김용태 당직 임기가 연장이 되더라도 개혁안을 완수할 수 있게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지금 덧붙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조경태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중진들이 김용태를 사퇴시키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고, 네, 조경태 의원은 아니다,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지금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야, 국민의힘 진짜 답 없네. 야, 진짜 미치겠네. 답이 없다. 진짜 아니 답 없네. 도대체 사선 의원 이상들이 당 주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 자기들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김용태가 사퇴를 하고 말고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당이 진짜 답이 없는 당이 되는 또 거예요. 한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개혁안에 포함된 일명 당 대선 후보 김문수 음. 교체, 이제 한독수로 그 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자라고 했던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네. 참. 우리 김용태 진짜 너무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좀 실어줘가지고 네. 저 반대하는 사람들 다 출당 조치하세요 그냥 윤리회부에서 저 해당 행위. 국민의힘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자통당이 접수하러 올까봐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저 영남 기득권 세력들.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친윤이라고 불렸는데 아마 뭐 야. 더 이상 친윤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정치적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영남 기득권 반민주 세력입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자통당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에 자통당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이 국민의힘 내부 어떤 역학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자통당 지난 총선 때 0점 몇 프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네, 저 네. 사람들이 더 근데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와, 진짜 저분들이 더 문제네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개혁안을 내민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야,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 참 답이 없는 진짜 답 정당이네요. 없네. 여러분 그 공환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저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음. 어떻게 되든지 한동훈만은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 것은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고 네. 사퇴시키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참 야, 민심으로 안타까운 올수 일입니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아니, 거지, 참. 근데 아마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게 되면은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봅니다. 제가 아니. 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다음 총선에서 저 사람들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네, 다 지금 다른 기사를 보니까 3선 의원들하고 4선 의원들하고 또 각자 모였대요. 지금 국민의힘의 4선 이상의 중진 14명이 지금 본청 원내 대표실에 모여 있고, 그리고 3선 의원들도 좀 따로 모임, 국회의원 회관에서 3선 의원들은 또 모임을 갖고, 이게 좀 각자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쇄신하고 혁신하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선, 4선이 아니라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초선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권이 거의,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작다. 의원총회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뭐 우재준 의원이나 뭐 이런 조금 젊은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목소리를 무시해버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일 때도 물병을 던진 사람들인데, 뭐 그렇죠. 초선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냐마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저렇게 중진들이 저렇게까지 망당한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이렇게 좀 권력 암투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번에 지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선 선거가 우리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선에서도 자기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중진들 중심으로, 영남 당 중심으로 혁신 비대위를 가지고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도 당내 세력이 없는 김문수 우리 전 양반. 전 양반. 전 장관. 전 양반. 전 양반. 김문수 할배. 이건 뭐죠? 그래서 우리 김문수 씨나 또 이런 김재원 씨나 네네. 이런 사람은 당내 세력을 좀 만들고 싶어 할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서 김재원이가 대구시장 나가고 싶고 경북도지사 나가고 싶어 하는 욕망. 야. 그런 것이 어울려져 있어가지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참 혁신은 조금 전에 우리 설 변호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참 국힘 참 답도 없죠. 답 없다. 답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은 당규로 그 영남 지역에서는 재선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아, 이거 괜찮다. 네. 우리 당원들이 다람쥐 여러분들이 계속 올리는 글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의원들이 발언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게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을 석권하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그러니까 호남 중진들이 전부 다 국민의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게 2016년도 선거에서 호남이 거의 다 이제 중진들이 국민의당으로 가면서 이제 초선들이 다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 선거에서 2020년도 선거에서 초선들만 된 거예요. 전부 다. 광주, 전남 전부 다. 전부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국민의당이 다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그때 당 2020년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호남은 대부분 초재선이에요. 중진이 없어요, 거의.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이 그러면서 수도권에 이제 의석수를 많이 얻게 되고. 그렇죠. 수도권 중진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게 진짜 계속 이게 악순환. 진짜 악순환. 그렇죠. 진짜 악순환 되고 있네요.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설 변호사님 많이 올립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 우리 영남에는 2선까지 최대한 2선까지 하게끔 하고 3선부터는 서울 쪽에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충분히 인지도나 지명도를 얻었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내가 요구를 참 많이 지난 총선 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때 하태경 의원 혼자서만 그냥 수도권으로 나와버리고 그거를 절대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안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비례대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뭘 저렇게 힘을 내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 지키려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쉽게 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열심히 쟁취해가지고 온 그 의원들이 사실은 발언권이 더 높아야지. 근데 참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한다고 국민의힘이 달라질까요? 저는 솔직히 9월달 전당대회 굳이 할 필요 있나? 너무 최악이죠 지금. 네, 지금 김 빠졌어 사실은. 아까 저거 보면서. 솔직히 덕인 객인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솔직히 지금 의원들의 다수는 친윤 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초선보다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치르나 마나다. 아이고. 뭐 똑같이 흘러가는 거고. 민주당이 웃고 있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역시 다보면 정당이다. 네. 니들은 그래봤자 뭐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우린 괜찮아. 우리 한번 하루 욕 먹고 저기 일주일 욕 먹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지. 전혀 위협이 안 돼요. 전혀 위협이 안 돼요. 네, 전혀 위협이 안 돼요. 우리 당이 이렇게 해봤자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 전혀 위협이 안 되고 메시지에 힘이 안 실린다. 정말 화가 나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올수록 당원분들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더 실어줄 것 같다.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실어줘야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됐는데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죠.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에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네. 김종태 위원장이 스탠스가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김용태 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김종태 누구지? 가장 크게 스탠스가 바뀐 이유는 우리 뉴스 엔진의 공로패 딱 받아보고 거기에서 이게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저작권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가 보셨어요, 이렇게 혹시? 공로패를 보셨어요? 뉴스 엔진에 이런 공로패를 내가 받아야 되나 깜짝 본인도 아 뜨거운 거지 진짜. 아 뜨거.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변화의 시작이 요거 쇼츠랑 되었다. 많이 돌았더라고요. 네네. 요 페북으로 많이 돌았다.